캐나다 최고 품질의 건강기능식품 오로니아. 한국식약처, 미국 FDA의 허가와 등록을 완료한 오로니아 전 제품은 한국불무원, 현대백화점 등에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오로니아의 크릴오일 오메가3는 중금속 걱정 없는 남극 크릴 새우에서 추출한 크릴 오일만을 사용하며 오메가3, 풍부한 인지질과 강력한 항산화제 아스타잔틴을 함유한 최고 품질의 오메가3 제품입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 지킴이 오로니아. 새봄 새희망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에리카 세텔레 시장이 어제 시정연설을 통해 1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바이러스 구조 기금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가세티 시장은 저소득층 2천여 가정에 월 1,000달러씩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5천여 개의 비즈니스에는 5,000달러씩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데릭 쇼빈의 재판 선고를 앞두고 현장의 미니애폴리스는 물론 전국이 소요 사태 가능성에 대비하고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판결됩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과 LAPD도 만일의 소요 사태에 대비하는 한편 폭력 사태 발생 시에는 주방위군 투입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한인 노인 커플을 폭행한 남성이 증오범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용의자는 올림픽 가라데 대표팀 선수에게 비하 발언을 했던 인물인 것으로도 밝혀졌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어제 아시안 증오범죄 방지 법안을 내일 즉 21일 표결에 붙일 것이라면서 이에 반대하는 동료 의원들은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텍사스 테드 크루저 상원 의원을 비롯해 몇몇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학교 대면 수업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 캠퍼스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 바바라 페레오 보건국장도 캠퍼스는 안전하지만 청소년들의 스포츠 활동이 전파 요인으로 꼽힌다고 우려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학교에서 이 스포츠 활동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난주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가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이후 가장 많았다며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식품의약과 FDA가 볼티모어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잔슨앤잔슨 백신의 생산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모든 성인이 백신 접종 자격을 얻게 됐다며 가족과 이웃을 위해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전 세계 80% 나라를 코로나와 관련해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하고 미국인의 해외여행 재고를 강력히 권고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최악으로 악화한 상황에서 존 설리번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가 이번 주 미국으로 귀국합니다. 몇 주간 머물 예정입니다. 핵 합의 복원을 위한 참가국 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이란 측이 단계적 제재 해제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추가 확보를 위해 미국 측과 백신 스와프 체계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에서조차 종합부동산세 기준 완화 같은 부동산 정책 재조정 방안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종부세 대상이 3.7%까지 늘자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판단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불평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LA 다저스가 시애틀 메리너스와의 경기에서 3대4로 패했습니다. LA 엔젤스는 텍사스 레인저스에게 4대6으로 패했습니다. LA 레이커스가 유타 재즈와의 홈 경기에서 97대 111로 패했습니다. LA 클리퍼스는 어제 경기 없었고 오늘 포틀랜드와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12.3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부분적으로 흐려지겠고 한인타운 엔의 최고기온은 74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4월 20일 화요일 라디오 설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저희가 지금 에리카 세티 어제 시정연설 준비하고 있는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We must do better, that we could demand more from our state and federal partners, from our own city government, from ourselves.
Our work starts now. And if job 1 is to end this pandemic, then job 2 and 3 and 4, for every day as long as I am your mayor, is that we demand and deliver justice. So to that end, tonight I'm presenting to you a justice budget. A budget that invests in services for residents, infrastructure and cleanliness, arts and culture, an economic comeback, wealth building, safe neighborhoods, technology, and municipal operations. It starts with more than $1 billion invested in a movement to untangle the inequities that have strangled our city. 잘 안 들리셨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릭 카세티 시장이 1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바이러스 구조기금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극빈곤층 시민에게 월 $1,000씩 지급하는 기본소득 파일럿 프로그램에 포함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어제 그린피스 천문대에서 연설한 이 카세티 시장은 가구당 소득이 가장 낮은 2,000 가구에게 월 $1,000씩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도시 중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고, 이와 관련된 버진 예산을 두고 저스티스 버짓이다, 정의 예산이다 라고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10억 달러의 구조기금이 노숙자 문제, 조직폭력 예방, 예술활동, 비즈니스 구조기금 등에 쓰일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에릭 카세티 시장은 소득이 낮은 2,000 가구에게 월 $1,000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 일단 시장은 작은 액수의 돈이지만 지속적으로 도움을 준다면 매우 큰 배당금으로 돌아올 것으로 확신한다며 LA시의 건강과 안정감을 가져다 줄 것이고 전국적으로 LA가 큰 빛을 비추는 것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LA시에서는 이미 $600만 예산을 들여서 제9지구 커런프라이스시 의원 지역인 사우스 LA를 대상으로 싱글 페어런츠 저소득층 500가구를 정해서 매달 $1,000씩 지급을 해왔었습니다. LA 지역 중 가장 먼저 사우스 LA 시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제를 실시한 것인데 그때 자금은 LAPD 예산에서 확보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의 예산이라고 명명된 저스티스 버짓을 통해서 소득이 낮은 2,000 가구에게 $1,000씩 기본소득을 제공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또 영세한 스몰 비즈니스와 노점상, 그러니까 푸드트럭과 카트 이런 사업체들 지원을 위한 예산도 투입됩니다. 카세티 시장은 이를 위해 $2,500만 책정해서 영세한 스몰 비즈니스 업체들에게 직접 체크를 보내겠다. 5,000개 업체들을 정해서 한 업체당 $5,000씩 체크를 보내겠다라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또 지난 1년이 넘는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실질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스몰 비즈니스 업체들이 직원을 채용하고 필요한 준비를 통해서 다시 비즈니스를 열 수 있도록 LA시가 도움을 줘야 한다라고 말하고 5,000 스몰 비즈니스에게 $5,000씩 체크를 준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 에릭 카세티 시장은 LA시 의회에 스몰 비즈니스 지원을 위해서 각종 사업 절차와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시 조례 제정도 촉구했습니다. 식당 주류 허가 받는 속도를 지금보다 90% 단축하는 것과 주류 허가 받는 비용을 70% 감축하는 것 등이 에릭 카세티 시장이 제안한 새로운 시 조례 내용의 핵심 부분입니다. 또 이와 더불어 저소득층 지역의 식당들에게는 총 $200만 그랜트를 제공하는 계획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에릭 카세티 LA 시장이 어제 시정 연설 중에서 가장 핵심으로 떠오른 사안 중에 하나는 바로 노숙자 문제였습니다. 액수로는 가장 많은 $9억 5천만 원을 노숙자 문제 해결에 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노숙자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핵심인 주택 렌트와 구입, 건설이라고 강조하면서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상대로 앞으로 4년간 캘리포니아 내 도시들의 주택 건설과 구입, 렌트 등에 $160억 투자해서 이 노숙자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연방정부를 상대로도 역시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Right to Housing Policy 채택과 또 섹션 8 바우처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노숙자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카세티 시장이 언급한 섹션 8 바우처스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신청자가 자신의 각 소득에 따라서 렌트비 일부만 지불하면 그 나머지 부분을 정부가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조 바이든 행정부의 $1조 9천억 구호 패키지에 의해서 지원된 액수들 가운데 $3억 저소득층 세입자를 위한 프로그램의 렌트비를 비롯해서 유틸리티 요금과 각종 비용 지불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가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에리카 세티 시장의 적극적인 노숙자 문제 해결 의지에 더해서 그동안 LA시에 노력을 해왔던 LA 한인타운이 포함된 제10지구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회계연도 2021-22 회계연도에 362억 달러 규모 예산안을 오늘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예산안에는 사회안전망 서비스를 확대하고 경기 회복을 지원하며 인종을 비롯한 불평등에 관한 지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LA 카운티 패시아 데이븐포트 CEO는 노숙자 문제 대처를 위한 지출과 새로운 사회정의 이니셔티브 기금을 강조한 예산안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노숙자 인구 증가 문제가 핵심 우려 사안으로 거주지 서비스를 추가 지원하는 내용의 메저 H에 4억 2천만여 달러를 지출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또 LA 카운티 정신건강 도움 요청 전화가 30% 증가할 정도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경제 위기에 의한 정신건강 문제도 위기로 꼽히는 가운데 예산안에는 이와 관련된 지출 2,99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리카 세티 LA 시장은 어제 시정연설을 통해서 다양한 청소년 관련 정책들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모니카 로드리게즈 LA 제7지구 시의원이 발의한 청소년 관련 기관 유스 디벨롭먼트 디팔먼트 신설을 지지했습니다. 이 단체는 LA시의 청소년 관련 각종 정책을 입안하고 여러 가지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등을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또 커뮤니티 인베스트먼트 포 패밀리즈 디팔먼트는 누리 마티네즈 LA시 의장이 제안한 발의안에 있는 기구로서 어려운 가정들에게 차일드 케어와 법률 지원,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과 재정 상담 같은 에리카 세티 시장은 이 기구의 신설도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갱들을 퇴치하고 청소년들의 안전한 성장을 위해 경찰을 대체하는 이 3,300만 달러의 30% 이상을 더 책정하기로 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에리카 세티 시장은 이 밖에도 1년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커뮤니티 단위로 활동하게 되는 이 예산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LA 도시를 깨끗하게 만드는 일을 클린 LA 잡에 수백여 명의 LA시 청소년들을 투입해서 환경 미화 관련 잡을 하게 되고 또 궁극적으로 풀타임 잡을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학교들의 재개방이 시작되고 대면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집단 감염이 발생한 학교가 나타났습니다. 산타클라리타의 학교 3곳과 레돈도 비치, 아고라 힐스의 학교 총 5곳인데 이들 모두 대면 수업 참석보다는 청소년 스포츠와 연관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LA 카운티 보건국 바바라 페레어 보건국장이 말했습니다. 학교 캠퍼스는 학생들에게 안전하지만 청소년 스포츠에 관한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일부 스포츠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학교 캠퍼스 밖에서 이런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사회적으로 어울리는 것이 바이러스 전파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라고 바바라 페레어 보건국장은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동네 공원에서 과외 활동으로 스포츠 코치를 받고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보건국은 청소년 스포츠에 관한 지금의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이번 주 중 관련 권고안을 내놓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5곳의 학교 교육부에서 감염된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확인된 학생들은 축구와 농구, 야구 그리고 댄스 활동에 참여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요식업계 회생을 돕기 위해서 286억 달러 규모의 식당 재활기금 이 RRF에 대한 신청 접수 개시가 임박한 가운데 연방중소기업청 SBA가 신청 지원서와 함께 상세한 정보를 웹사이트를 통해서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정보 중에 가장 관심이 끌어지는 것은 이 신청서 양식입니다. 영어가 미숙한 한인업주들을 위해서 연방중소기업청은 영어와 스페니쉬 공식 지원서와는 별도로 한국어로 된 신청서 샘플 양식을 함께 제공했습니다. 연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그러나 한국어 샘플 신청서 양식은 어디까지나 신청 내용에 대한 제공 차원의 샘플이라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기금 신청이 시작되는 첫 21일 동안은 여성을 비롯해 재향군인, 사회경제적인 취약계층의 신청서를 우선적으로 접수해 기금을 지급하고 우선 접수 기간이 지난 뒤, 즉 21일이 지난 뒤에는 기금이 소진될 때까지 각 자격이 있는 업주들의 신청서를 접수해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백신 접종과 관련한 나이 제한이 모두 철폐됐습니다. 모든 성인이 이제 미국에서는 접종 자격을,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전체 50% 이상, 국민 50% 이상이 한 차례 접종을 마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백신을 맞아라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YTN입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12월 14일 의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첫 접종이 시작된 이후 4개월여 만에 모든 성인으로 접종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특히 하와이와 매사추세츠, 뉴저지 등 6개 주에서는 즉각 성인에게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인 90%가 거주지에서 8km 이내에서 백신을 맞게 된다며 이를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백신을 꼭 맞으라고 강조했습니다. Folks, I have good news. Everybody is eligible as of today to get the vaccine. You have enough of it. You need to be protected, and you need in turn to protect your neighbors and your family. So please, get the vaccine. 미국은 하루에 평균 320만 회분의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 250만 회보다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한 성인의 수는 1억 3천여만 명으로 전체 성인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접종을 마친 성인의 수도 8,400여만 명으로 전체 성인 3명 가운데 1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예방통제센터 CDC는 일부 주에서 여전히 감염자와 입원자가 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On the other hand, cases and hospitalizations are increasing in some areas of the country, and cases among younger people who have not yet been vaccinated are also increasing. 그런 만큼 젊은 층에 적극적으로 백신을 맞으라고 권고했습니다. 예를 들면 바이든 대통령 취임 100일로 2억 회 접종 약속은 이미 달성한 셈입니다. 이제는 여름까지로 목표한 모든 성인의 백신 접종이 얼마나 당겨질지가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이번 주 코로나 백신 공급이 LA 카운티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접종 속도도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에 따르면 카운티의 가장 최근 백신 할당량은 약 36만 2천 도수로 지난주보다 거의 3만 9천 도수가 늘어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연방정부가 이번 주 LA 카운티의 헬스센터와 약국들에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백신은 60만 도수 이상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LA 카운티에서는 하루 평균 10만 도수에 가까운 백신이 접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의 최고 과학 책임자인 폴 사이먼 박사는 이런 속도대로라면 6월 말까지 캘리포니아 전체 16살 이상 주민 80%는 완전 접종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말한 바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엄중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신규 확진자가 520만 명 보고됐는데 팬데믹 시작 이후 주간 최대치라는 것입니다. WHO는 전 세계적으로 25세에서 59세 사이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걱정스러운 속도라면서 이는 전염력이 더 높은 변이 바이러스 때문일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주 신규 확진자 수가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이후 이렇게 가장 많았다며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 약 80% 나라를 여행금지 대상으로 지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속에 여행주의보 내용이 갱신돼야 한다는 설명이고 사실상 백신 접종 완료를 앞두고 이른바 청정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YTN입니다. 미 국무부가 성명을 통해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전 세계의 약 80% 나라를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하고 미국민의 해외여행 재고를 강력히 권고한다는 내용입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 속에 여행객들이 위험에 노출돼 수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미 국무부는 일반적 주의, 강화된 주의, 여행 재고, 여행 금지 등 4단계로 나눠 여행주의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서 우리나라는 2단계에 속해 있고
4단계인 여행 금지는 북한과 러시아, 이란, 미얀마 등 34개 나라입니다. 전 세계 80% 수준으로 확대하면 여행 금지국은 160여 개국에 달합니다. 위험 상황을 고려해 나라마다 방역이나 입국 제한 조치를 해온 시각에서 보면 이번 조치는 별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백신 이기주의의 표현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백신 접종 완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세는 커지고 있어서 이른바 청정국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내놓은 조치라는 겁니다. 또 코로나19의 최대 피해국이었던 만큼 모든 면에서 방역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의도도 엿보이지만 여러모로 악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국이 최대 피해 국가였기 때문에 모든 면에 앞서서 방역을 먼저 하겠다. 환자 수를 줄여보겠다 하는 것이 먼저인데 사실은 앞뒤가 맞지는 않는 말입니다. 미국의 환자가 줄어드는 경우에 있어서 해외로부터의 변이주가 유입되면은 이 방역은 또 한 번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죠. 집단 면역이 임박한 이스라엘이 필수 예방 수칙은 계속 지키도록 하고 방역 단계를 완화하며 빗장을 여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미국의 이번 조치로 각국의 대응에도 영향이 미칠지 주목되는 가운데 미 국무부는 수정된 여행주의보를 이번 주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4월 20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오늘 어제와는 확연히 다른 날씨 보이겠습니다. 남가주 하늘에 부분적으로 구름이 늘어나겠고 오늘 밤과 내일 아침 사이 이슬비도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10도 이상 뚝 떨어져 예능 기온에 가까워지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린 날씨에 내일 낮 기온 오늘보다 10도가량 더 떨어져서 평균 기온을 오히려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서늘한 날씨는 수요일인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어지다가 토요일에는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4도, 밤 최저 기온 56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2도, 57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77도, 53도, 해안 지역은 66도, 55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 부분적으로 구름 끼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57도로 출발하고 낮 최고 기온은 8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37MPG의 강력한 스토리텔링 머신, 2021 기아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비즈니스의 나이스샷, 2021 LPGA 휴제레어 프리미어 LA 오픈 공식 후원 한인은행,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민주당 척슈머 원내대표가 증오 범죄 방지 법안을 내일 표결에 붙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일 연방 상원에서 표결에 붙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인종에 대한 증오는 미국 정신에 배치된다고 지적한 슈머 원내대표는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는 의원이 있다면 부끄러워야 할 것이다 라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은 증오 범죄를 당한 사람이 손쉽게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고를 허용하고 사법당국이 신속하게 증오범죄를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해서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원내대표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텍사스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등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입니다. 슈머 원내대표가 반대표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테드 크루즈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그레이스맹 하원 의원은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입니다. 증오범죄 탓에 아시아계 미국인이 집 밖에서 공포를 느낀 지 1년이 넘었다라고 말한 맹 하원 의원은 드디어 의회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공원을 산책하던 한인 노부부가 아시안이라는 이유로 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20대 남성 체포됐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가 남가주 곳곳에서 빈발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공원을 산책하던 한인 노부부가 아시안이라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지난 일요일인 18일 저녁 7시 30분 오렌지 카운티 그리잘바 공원을 산책하던 79세와 80세 된 한인 노부부를 20대 남성이 주먹으로 때려 눕혔습니다. 남성은 아무 이야기도 없이 다짜고짜 한인 노부부를 공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용의자는 코로나에 거주하는 25세 남성 마이클 비보나로 밝혀졌으며 경찰에 체포된 후 신문에서 노부부가 중국인인 줄 알고 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정신적으로 극도의 아시안 혐오증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한인 노부부는 다리가 까지는 등 경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의 용의자는 지난 1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운동 중이던 일본인 2세 여성 올림픽 카라데 선수인 28살의 사쿠라 코쿠마에를 위협하고 인종 증오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사쿠라 씨는 피해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바 있습니다. 경찰국은 용의자를 노인 폭행과 증오범죄 그리고 협박 혐의로 체포했으며 현재는 오렌지 카운티 테오라시 교도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용의자는 아직 정식으로 기소된 상태는 아니지만 인정신문은 20일로 잡혀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한국 외교부가 재외동포재단과 함께 해외 한인단체들의 아시안 증오범죄 대응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총 6개국 33개 동포단체에게 1억 7천만 원, 15만여 달러 규모의 지원을 결정했다라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LA 총영사관 측은 아직 어떤 단체가 선정됐는지 공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짓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미니애폴리스의 전 경찰관 데릭 쇼빈의 재판 선고를 앞두고 워싱턴 DC가 소요 사태 가능성에 대비해서 국방부에 주 방위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워싱턴 DC 시장은 쇼빈 재판의 종결을 앞두고 주 방위군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고 워싱턴 DC 당국은 쇼빈 팔경과 관련된 소요 사태 가능성에 대해서 몇 주 동안 대비해 왔다고도 말했습니다. DC 당국은 주 방위군 측이 경찰을 지원해 군중을 관리하고 또 교통초소에서 차량을 차단하며 신속 대응 병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남가주에서도 현재 이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판결에 대해서 LAPD와 LA 셰리프국이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위대가 혹시 격화되거나 아니면 시위가 격화될 상황이 보이면 즉각 주 방위군에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LA 카운티 셰리프국과 LAPD는 시위를 하게 된다면 평화적으로 해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미국의 이민 담당 주요 정부기관이 에일리언이라는 호칭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세관 국경보호국과 이민 세관 단속국이 오랫동안 사용했던 이 호칭 대신에 비시민 또는 이주자를 사용하도록 지침을 내린 것입니다. 이들 기관에서는 불법 외국인이라는 표현 대신에 미등록 비시민이나 미등록자 등의 표현을 쓰도록도 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루어졌던 반이민 정책을 바꾸는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AP 과목에 한국어를 개설해달라는 서명 캠페인이 시작된 지 2주 만에 18,000명이 넘는 서명이 모아졌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달 초 시작된 AP 한국어 개설 서명 캠페인에 19일 현재 18,350명이 서명했습니다. AP 한국어 개설은 1997년 SAT2에 한국어가 채택된 이후 궁극적인 목표로 줄곧 추진돼 왔지만 컬리지 보드가 정한 AP 과목 개설 기준에 못 미쳐 성사되지 못하다 이번에 SAT2가 전격 폐지되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실한 공감대가 형성돼 캠페인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컬리지 보드 기준에 따르면 AP 과목 개설을 위해서는 200개 이상 정규학교에 고등 수준의 클래스가 있어야 하는데 한국어의 경우 아직 이해는 못 미치지만 지난 10년 새 한류를 타고 미국 대학에서 한국어를 수강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시류 등을 반영할 때 AP 한국어 개설 캠페인은 승산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어진흥재단의 모니카류 이사장입니다. 희망은 많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최근에 이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므로 AP를 우리가 노력을 해서 AP를 집어넣고
그러면 헤리티지스트가 아니라도 non 헤리티지들도 듣고 그러면서 대학교에 가서 이 애들이 또 코리안 리터레처도 하고 그러면서 그 한국의 그 문화 또 그 글 이런 문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흥미를 갖고 들여다보고 AP 과목에 한국어가 개설되면 현재 주말학교 등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많은 한인 학생들이 대입 준비를 하면서 AP 한국어로 GPA를 올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AP 한국어 개설은 한인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직결되는 이슈입니다. AP 코리안을 넣기 위해서는 뭐 한두 단체가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교민 전체, 미국에 살고 계시는 교민들과 또 한국에 계시는 또 우리들의 그 루트가 있잖아요. 그분들도 함께 하셔서 여지껏 이루지 못했던 그 염원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한국어진흥재단을 비롯해 8개 단체가 10만 명 서명을 목표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코리안 아메리칸 컨그레스에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하원 의원도 계시고 또 시의원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과 접촉 중에 있고요. 그 레터 드래프트 같은 것도 또 효과적으로 만들고 그래서 우선은 이 페티션 드라이브가 이달 말까지 어느 정도 이제 프레임이 되면 이달 말경에 레터랑 이 페티션 이거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칼리지 보드에 접촉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해오고 있죠. 서명은 이후 계속 모아지는 대로 컬리지 보드의 업데이트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서명 사이트는 supportapkorean.org로 이름과 이메일 주소만 기입하면 됩니다. 서명을 마친 후 사이트를 지인이나 친구들에게 카톡으로 전송해 더 많은 사람들이 서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LA 총영사관에서는 오늘부터 민원 수수료를 크레딧 카드나 데빗 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해집니다. LA 총영사관 측에 따르면 현재 민원 수수료 카드 결제를 위한 사업자 선정과 장비 도입, 직원들 교육까지 모두 마친 상태고 결제 취소 같은 예외 상황에 대한 처리 방법과 카드로 지불이 가능한 액수 설정 등을 조율하고 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여권과 비자, 가족관계 증명서나 공증, 총영사관 아이디 같은 다양한 민원 업무에서 수수료가 발생했지만 이 LA 총영사관을 비롯한 미주 지역 내 제외 공간은 그동안 모든 민원 업무와 관련된 수수료를 현금이나 체크로만 받아서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렇게 카드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현금 없이 방문해 수수료 지불에 불편을 겪는 사례가 여전히 매일 최소 한두 건씩 발생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6세 이상 누구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이제 가능해진 가운데 오렌지 카운티가 예약 접수를 대행해 줍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는 목요일입니다. 오늘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가든글로브 한인타운 한인회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접종 예약을 받습니다. 희망자는 전화 접수는 할 수 없고요. 직접 한인회를 방문해야 합니다. 예약 대상 다 잘 아시듯이 이제는 16세 이상입니다. 선착순 198명으로 당일 신분증과 보험카드가 있을 보험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1차 접종은 4월 29일 그리고 2차 접종은 5월 21일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형 패스트푸드 업체인 맥도날드가 한국 그룹의 방탄소년단 BTS와 같이 손을 잡고 6개 대륙 49개 나라에서 BTS 세트 메뉴, 즉 BTS 밀을 출시합니다. 맥도날드는 어제 이 같은 내용의 BTS 세트 메뉴, BTS 밀 글로벌 판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 미국을 비롯해 11개 나라에서 BTS 메뉴를 먼저 선보이고 6개 대륙 49개 나라로 그 판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BTS 메뉴는 5월 26일부터 6월 20일까지 한정판으로 판매되고 이 메뉴는 이 10조각 내외의 치킨 맥너겟과 이 프렌치 프라이, 콕으로 구성됩니다. 또 맥도날드 한국지사의 인기 레시피에서 착안해서 스윗 칠리 소스와 케이준 디핑 소스 역시 BTS 메뉴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세계 각 나라들은 이 맥도날드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부진했던 글로벌 매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세계적인 K-팝 스타 BTS와 함께 손을 잡은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에서 팔리는 모든 담배 니코틴을 중독적이지 않은 수준으로 감축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바이든 행정부가 맨솔 담배 금지 또는 모든 담배의 니코틴 감축 아니면 이 두 가지 방안의 동시 추진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국 FDA는 맨솔 담배 금지를 요구하는 시민단체 청원에 오는 29일까지 답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코카콜라 본사가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음료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미국 코카콜라의 가격 인상은 2018년 트럼프 당시 행정부의 알루미늄 관세 부과를 이유로 소비자 판매가를 올린 이후 처음입니다. 현재 코카콜라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 가격을 올릴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어제 남가주 자동차 클럽과 유가정보업체에 따르면 LA 카운티 평균 가솔린 가격이 갤런당 4.01달러, 4달러를 넘었습니다. 4월 연속 4달러대입니다. LA 가솔린 가격이 4달러를 넘어선 것은 2019년 11월 이후 처음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확산에 따라서 경제 활동이 재개되고 가솔린 사용이 급증하면서 가솔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팬데믹 사태 기간 교통량은 감소했지만 교통사고 피해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지난 한 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는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LA타임즈는 어제 미 전국안전협회 NSC의 보고서를 인용해서 지난 한 해 전국적으로 자동차 주행 거리는 약 13% 감소했지만 자동차 사고로 인해 4만 2천 명이 사망했고 480만 명이 부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교통사고 인명피해는 오히려 8% 증가한 것이며 이것은 지난 1세기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LA시에서 마약을 흡연한 뒤 운전한 915명이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DUI로 처리가 되죠. 하루에 2-3명 꼴인데요. LAPD는 남가주 오토클럽과 어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마약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 발생한 교통사고는 168건으로 그중 3명이 숨졌고 45명이 중상을 입었다고도 밝혔습니다. 체포된 운전자 중 79%가 마리화나를 흡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각 지역 소식입니다. 먼저 뉴욕 소식입니다. 뉴욕시의 50세 이상 시민은 예약을 하지 않고도 지정된 코로나 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시 정부는 지난 17일부터 50세 이상 뉴욕 시민은 예약을 하지 않고도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는 75세 이상 노인만 예약 없이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었습니다. 필 머피 뉴욕 뉴저지 주지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주정부 공중보건 비상사태 기간을 30일 재연장했습니다. 지난해 3월 9일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주정부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14차례 재연장인데요. 주정부 비상사태 선포는 실질적으로 주지사가 중단을 명령할 때까지는 무기한 효력을 발휘하지만 행정적으로는 30일마다 만료되기 때문에 머피 주지사가 재연장을 선포한 것입니다. 워싱턴 DC의 제1차 세계대전의 참전 용사를 기리는 기념관이 지난 16일 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수도 워싱턴 DC에 2차 대전 기념관만 있었고 1차 대전 기념관은 없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 윌라드 호텔 앞에 위치한 이 공원은 겨울철에는 아이스링크가 설치되기도 했고 노숙자들에게 거리 급식을 제공한 장소로도 유명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산타클라라 카운티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수급량 증가로 이번 주 접종 예약을 수천 건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16세 이상 주민 57%가 1차 접종을 완료했고 31%가 2차 접종까지 끝냈다고 밝히면서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델타항공이 오는 9월부터 포틀랜드와 인천공항 노선에 신규 취항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8일 델타항공이 9월부터 포틀랜드와 인천 노선에 주 3회 정기 운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포틀랜드와 인천의 직항 노선이 개설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와이주 내 234곳 공립학교가 여름학기를 무료로 제공할 전망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끌어올리는 것이 주된 목표로 잡고 학비를 받지 않기로 현재 논의 중인 것입니다. 공립학교 또한 프리스쿨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유치원 입학생들 대상으로 3주간의 학업 준비 기간도 따로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와이주 운수국이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 레드라이트를 법률에 의거해서 올 늦여름부터 오하우 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차로에서 빨간 신호를 위반한 차량의 번호판이 촬영되고 넓은 화면에 교차로 전체를 담아서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LA 다저스가 어제 시애틀 메리너스와의 인터리그 경기에서 3대4로 패했습니다. 2연패죠. 네. 그래도 여전히 메이저리그 전체 승률 1위입니다. LA 엔젤스는 텍사스 레인저스에게 4대6으로 패했습니다. 열심히 따라가긴 했는데 텍사스 레인저스에게 패했습니다. 어제 LA 엔젤스와 텍사스 간의 경기는 재밌는 맞대결이 있었습니다. 텍사스의 투수 아리아라 고헤이 그리고 LA 엔젤스의 타자 오타니 쇼헤이 간의 맞대결이었습니다. 첫 만남의 승자는 아리아라였습니다. 애나임 스테디움에서 열린 경기에서 5.2이닝 동안 아리아라 선수가 2안타 무실점 시즌 2승째를 챙겼습니다. 오타니 선수가 2번 지명타자로 출전해서 두 차례 대결을 했는데 1회 말 무사 만루에서 병살타 그리고 4회에는 외야수 뜬공으로 마무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주 관심 끄는 경기 있죠. 오늘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보스턴 레드삭스 간의 경기가 LA 시간으로 오후 4시 10분에 시작됩니다. 류현진 선수가 선발 등판합니다. 보스턴 레드삭스와 방문 경기에 첫 선발 등판하는데 류현진 선수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로 이적한 이후 지난해 미니 시즌이긴 했지만 보스턴과 첫 만남입니다. 캔자스시티 로열즈와의 경기의 원래 일정이었지만 당초 일정이 비로 모든 것이 수년되면서 류현진 선수의 등판 일정도 이틀 밀려서 일주일 만에 지난 화요일 뉴욕 양키즈전에 이어서 이번 화요일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경기에 나서게 됩니다. LA 시절에서는 2019년 보스턴을 상대로 7이닝 동안 7안타 2실점을 기록했던 바 있습니다. 시즌 첫 승, 통산 60승을 달성한 류현진 선수가 오늘 보스턴의 막강 방망이를 어떻게 요리할지 관전 포인트입니다. LPGA 투어 시즌 7번째 대회 휴제레어 프리미어 LA 오픈이 21일인 내일부터 24일까지 LA 한인타운 인근 윌시어 컨트리 클럽에서 열립니다. 이 대회는 코로나로 지난해에는 열리지 못했다가 올해는 무관중으로 재개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상승세의 박윤비와 리디아고 또 슈퍼루키 진가를 드러내기 시작한 김아림 선수 등 이번에는 LA를 달구게 됩니다. 또 시즌 첫 메이저 대회를 접수한 뒤 휴식을 했던 패티, 타와타라키 태국 선수도 출사표를 던진 상태입니다. 이 대회 스폰서 휴젤은 한국내리 보톡스 기업이고 에어프레미아는 새로 출범한 저비용 항공사이며 한편 이 남가주에 있는 한인은행 CBB뱅크가 공식 후원하는 대회입니다. 어제 NBA에서는 LA 레이커스가 유타 재즈에게 97대 111로 패했습니다. 지난 주말 LA 레이커스가 유타 재즈를 꺾었을 때 깜짝 많이 놀라셨죠? 네, 어제 경기에서는 스테이플 센터에서 열렸는데 97대 111로 패했습니다. 또 이기기를 기대해봤지만 패했습니다. 어제 경기 없었던 LA 클리퍼스는 오늘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와 원정 경기를 갔습니다. 이 경기 오늘 오후 7시 TNT 채널을 통해서 중계됩니다. 어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기록이 하나 세워졌죠. 정확히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아니라 스테판 커리의 기록입니다. 어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필라델피아 76서스와의 경기에서 107대 96으로 승리하면서 어제 새로운 기록을 세웠는데요. 골든스테이트의 33번째 생일을 맞은 스테판 커리가 코비 브라이언트가 세웠던 만 33세 이상 선수의 30득점 이상 연속 경기 최다 기록을 깬 것입니다.
한 달 최다 40점 이상 경기 최다 기록에서도 코비 브라이언트와 마이클 조던을 넘어섰습니다. 커리는 3점슛 순위에서는 5.1개로 30세 데미안 릴러드에 앞서서 리그 1위, 득점 순위도 31.1득점으로 브래들리 빌에 0.1점 뒤진 채 2위에 올려 있습니다. 실력과 승부욕 그리고 전성기 그대로인 스테판 커리 덕분에 골든스테이트 최근 6경기에서 5승 1패를 기록 중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2021년 4월 20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37MPG의 강력한 스토리텔링 머신, 2021 기아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비즈니스의 나이스 샷, 2021 LPGA 휴즈레어 프리미아 LA 오픈 공식 후원 한인은행, CBB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생산자와 미국의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울타리몰. 중간 유통 단계를 싹 없앴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하고 추천하는 최고 품질의 제품만을 판매합니다. 편리한 온라인몰과 LA, 라미라다, 토렌스 세 곳의 직매장에서 대한민국 프리미엄 농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울타리몰. 인터넷 검색창에서 울타리몰